재공모가 진행 중인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 희망자에 대한 평가 서류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도의회에서는 내일부터 임시회가 열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홍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전체 발전 용량 2.37기가와트의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 1차 공모에서 한국중부발전의 단독 입찰로 재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평가 서류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 5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지난 1차 때 단독 응찰했던 한국중부발전 한 곳만이 사수도 인근 해상 경계 분쟁과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재공모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일 발표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3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8일 동안 열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와 복지, 환경과 도시계획 등 도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주도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검토와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제3회 전국장애인음악축전이 오는 15일 제주도 문예회관 광장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축전에는 제주의 핫빛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제주 유스윈드 오케스트라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시각장애 소프라노 이정우와의 협연도 펼쳐집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열립니다. 제주 선수단은 선수 476명과 임원 등 740명 규모로 3년 연속 원정체전에서 세 자릿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제주 체육의 저력을 선보이고 내년 제주에서 열릴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제주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기념 입항식 행사가 오는 18일 제주항 10부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관련 단체와 중국 선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기념 공연과 함께 첫 수출입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57년 만에 제주항에 열리는 정기 국제항로인 제주 칭다오 항로가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수출입 판로 확대, 관광 교류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근 제주 바닷속의 명물인 산호 군락지에서 산호를 말라 죽게 만드는 기생생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남단에 가까운 가파도 부근 바닷속까지 기생생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남쪽의 광활한 바다 위에 솟은 조그만 바위섬. 가파도에서 동쪽으로 1km 떨어진 수중 암초인 넙개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니 소나무처럼 생긴 산호인 천연기념물 해송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처럼 나풀거리는 원형을 잃어버린 채 누렇게 변해버린 해송들이 눈에 띕니다. 산호에 달라붙어 사는 기생생물인 다목 말미잘에 뒤덮여버린 것입니다. 밤송이처럼 생긴 또 다른 기생생물인 이끼벌레들도 해송에 붙어 있습니다. 기생생물이 확산되면 산호는 먹이를 먹지 못하고 호흡도 할 수 없어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끼벌레와 다목 말미잘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산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죽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같은 기생생물은 가파도뿐만 아니라 서귀포 앞바다의 제주 연산호 군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은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군락지를 이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최근 기생생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1차적인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인지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얘네가 이동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서 이렇게 되는지조차 원인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 앞바다는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중 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450억 원을 투입해 스쿠버 다이버 편의시설과 교육장을 만들고 있지만 해중 경관의 핵심인 산호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외국인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비자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구 MBC 도건엽 기자입니다. 요즘 중소제조업체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가 이제 현장에 내국인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었더니 93.8%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비용 절감보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인력난 해결책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향후 3년간 고용 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수요도 절반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국인 채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고용하겠다는 기업은 98.2%,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한데 비자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노무 취업 비자인 E9 비자를 받아 일하는데 4년 10개월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숙련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7-4 비자를 도입했는데 배정된 쿼터도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입니다. E7-4 전환할 경우에 꼭 필요한 숙련 기능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절차나 서류 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히는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바다 위에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은 독창적인 미술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일섬 1 뮤지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신안이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안군 안자면 신촌 저수지의 수면 위로 소금 결정을 형상화한 플로팅 뮤지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상미술관은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7개의 부유식 큐브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는 현대미술관과 수변공원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처면에는 덴마크 출신 세계적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숨결의 지구가 지난해 말 완공돼 섬과 자연, 인간의 관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비근면 온평 해변에는 영국 조각가 안토니 곰니의 대형 설치 작품 엘리멘탈이 바다와 어우러질 예정이고 자음면에는 한국 조각가 박은선과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협업한 인피니트 뮤지엄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적 예술가들의 참여로 단 하나뿐인 독창적 미술관이 잇따라 세워지면서 신안은 국제적인 예술 무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과 지역의 특색이 담긴 미술관이 하나둘 세워지면서 신안이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일섬 1 뮤지엄 사업은 지난 2003년 신안 갯벌박물관으로 시작해 2019년부터는 문화예술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신안의 천여개 섬 가운데 30곳의 미술관을 세우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20곳이 완공됐고 7곳이 공사 중 3곳은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저녁 노을미술관, 이세돌 바둑박물관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뮤지엄들도
섬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섬마다 개성 있는 미술관을 세우는 일섬 1뮤지엄. 섬으로만 이루어진 신안군이 세계적인 예술의 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제주의 아침은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흐린 하늘 보이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종일 약한 빗방울이 곳곳에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까지는 최대 40mm, 모레에는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4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남부 지역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23도, 산지는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동부 지역 29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24도, 남부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강한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 소식도 이어지겠는데요. 연이은 비 소식으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차차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과 발언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김창범 4.3 유족회장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과 4.3의 역사를 짓밟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추가 관람 일정을 취소하고 망언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4.3을 공산 폭도들의 폭동으로 규정한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역사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진보당 제주도당은 오늘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의료원들의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제주 의료원은 17억 8천만 원, 서귀포 의료원은 12억 2,800만 원의 적자가 기록됐습니다. 제주 의료원은 재작년 50억 원, 지난해 55억 원의 적자가 났고 서귀포 의료원은 재작년 120억 원, 지난해 72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한편 제주 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은 77%, 서귀포 의료원은 84%로 전국 의료원 평균인 63%보다 높았습니다. 제주도가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도시 숲을 제주 대표 관광 콘텐츠로 키웁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번영로 도시숲과 제주시 신대로 도시숲, 연북로 도시숲 등 3곳을 제주숲 핫플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숲은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근성과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제주도는 도시숲이 제주의 녹색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제주 지역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10.9%였는데 전국 평균 9.2%를 웃돌며 서울과 인천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남과 경북, 충남 지역의 생존율은 5에서 6%대에 그쳐 고령층이 많고 병원이 먼 지역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주목받은 전통 복식 가시
전승 단절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발표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갓 제작 기술인 갓일 보유자는 제주 2명을 포함해 전국 4명에 그치고 평균 연령은 83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장, 발탈 등이 전승 중단 위기에 놓였는데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지난해 639억 원에서 올해 543억 원으로 96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제주에서 10년 동안 면허 없이 훔친 차를 몰고 다닌 미등록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일 서귀포시에서 무면허로 도난 차량을 운전한 중국 국적의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정차 신호에도 2km 정도를 달아났다 추격전 끝에 붙잡혔는데 2016년부터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공유재산을 임대에 사용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은 5에서 3%,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감면되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